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입학 스트레스, 입학 불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들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 극복할 수 있게끔 가정에서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우리 청소년, 아동들의 어떤 마음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집단 따돌림 문제, 네. 또 이른바 왕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네. 이 아이의 뭐 외모, 뭐 재산 상황, 네. 공부 성적 네.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사실 따돌림이라는 것 자체의 그런 개념들이 별로 잘 없었거든요. 맞아요. 공부 적응해서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네. 잘 못하는 친구 있었고 잘하는 친구 있었고 전 중간. 중간이었어요? 네네네. 잘하는 친구 있었고 네, 잘하셨을 것 같은 분. 네. 네. 혹시 우리 아이 따돌림 당하면 어쩌지? 맞아요.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또 가해 학생이 되면 또 어쩌지? 맞아요. 이런 걱정들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열매 선생님, 네, 현장에 계시니까 혹시 어떤가요? 네. 저 이제 중학교 때 경험을 좀 근무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아, 깜짝이야. 선생님이 중학교 때 너무 옛날에 중학교 시기가 참 청소년기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여학생들은 정말 그 교우 관계가 정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정말 없으면 맞아요. 화장실도 잘 안 가고 그렇죠. 여학생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사춘기 시절엔 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같이 다닐 친구가 없다. 이제 이 무리에 친했는데 이 무리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랑 안 놀아준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원인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왜 놀다가 같이 안 놀아, 같이 놀아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기에도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집단 예. 따돌림 문제가 보통 몇 살 때 몇 학년부터 좀 이렇게 드러나나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오늘 자료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네. 사실 이제 교우관계의 형성이 딱 중요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부터 드러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 그렇죠, 맞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학교 폭력이나 그다음에 그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예방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요. 네. 네. 그때 사회성 훈련이나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또 중학교에 와서도 그 기본적인 게 좀 고쳐지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너무 낮은 자존감과 네. 이런 것도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네. 가해 학생은 그게 가해인지도 모르고 장난이었다 보통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돼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집단 따돌림이라는 경계가 저는 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 친구들이랑도 놀 수도 있고 또 뭐 의견이 맞지 않으면 네. 그 친구들이랑도 놀 수 있고 그런 건데 제가 딸을 또 키워보는 네. 입장에서 갑자기 A 친구랑 B 친구가 있는데 네. A 친구랑 절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화해를 했대. 저희 집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네. 우정의 의미로 또 우정 반지를 또 500원짜리를 하나씩 사가지고 네. 같이 또 껴요. 네.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아이들 간의 의견 다툼, 의견 충돌이라고 보는 거고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봤을 때 이게 학교 폭력의 집단 따돌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나는 많은 양상은 아이를 무시하는 거. 말을 걸어도 무시. 그다음에 우리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거. 그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 아이한테 주지 않는 거. 네. 또는 이런 거 너 쟤랑 놀면 너랑도 안 놀아. 이런 형태로.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와 다른 아이를 관계를 차단하는 네. 이런 형태를 통해서. 되게 나빴다. 네. 근데 이런 말들을 네. 제가 사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네. 엄마 뭐 A라는 친구가 그랬어 뭐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가 사실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개입을 해서 네.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 마음 같아서는 학교로 한번 찾아가야 되나 막 이렇게 할 수도 근데 있고 아니면 그게 쉽지 그 않잖아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맞아. 그 아이를 불러야 되나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나 네. 이런 것들도 늘 이게 헷갈려요. 고민되잖아요. 저는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했나? 네. 이게 굉장히 우리 많은 그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는 이런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는 야, 너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처가 안 되잖아요.
예쁘시니까 사실 저 순간 좀 상처 받았어요. 너무 못생겼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네. 누군가에게는 그게 굉장한 상처로 와닿을 때 내가 그 관계를 조금 단절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집단 따돌림의 출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 아이들의 공통점은 없다입니다. 그렇죠. 네. 나는 다른 무리에서는 잘 지낼 수 있는데 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 여기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소외되는 아이로 남아있는 것이지 네. 내가 집단 따돌림을 당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중요하신 인식을 하는 말씀입니다. 게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좀 깰 수 있게끔 저희는 그럼 어떤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이런 얘기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하고 싸웠어.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친구랑 안 싸우는 애가 어딨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네. 근데 엄마 나 힘들어 이러면 야 그 정도는 누구나가 힘들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딨어? 너 유별나게 이러지 마. 누구나가 겪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상황일 때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너는 힘들 수 있어.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네. 네가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네. 나는 이런 질문들을 네. 통해서 스스로가 비지시적 언어. 오. 이럴 때 좀 달라 보여요. 네. 와!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우리 반에서 유독 나를 싫어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지금으로 따지면 집단 따돌림처럼 약간 비슷하게. 네. 그 친구는 유독 내가 뭘 하든 네. 싫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PSU예요.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무런 이유 없이 네. 그 어떤 특징 없이 나도 그 집단 따돌림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학교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집단 따돌림을 겪는 아이들, 뭐 아동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현장에서 네, 보셨을 때는? 교수님 말씀도 하셨듯이 잘 관찰해야 되고요. 아이 지금 우리 아이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을 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닌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일명 학교 폭력 예방법 안에는 집단 따돌림이 아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돌림 받았다고 뭐 이 친구랑 안 친하게 뭐 지내다가 또 친하게 지낼 거야 뭐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면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부에서 이렇게 산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고요. 네. 각 학교마다 전해지는 이렇게 저희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네. 지침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물론 예방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방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가이드라인 안에는 예방 교육 지침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수 또 교사나 또 학생, 교사들도 그 관련 수업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 교육이나 연수를 들어야 되고 학생들은 교과 과정 안에 수업 중에 사회성 훈련이라든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경각심, 그리고 뭐 놀리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예방 교육 이외의 사안이 벌어졌을 때, 네.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서 넘기시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피해로 봤을 때는 이제 가해 학생이랑 분리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학교에 회의를 이제 전담기구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사안들을 찾아야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저희도 사례회 얘기했듯이 필요하면 지역 전문기관 선생님들도 꼬시라고 하고 네. 이제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집단 따돌림 문제는 워낙 예전부터 또 네. 예, 많은 또 해결 방법을 찾고 하고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하시고 학교에도 알리시고 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자녀를 교육하고 네. 키우는데 많은 도움들을 네.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면 네. 그 가해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네.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좀 많지 않나요? 친구들은 좀 사이좋게 지내야지. 맞아요.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네. 아까 선생님이 분리시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더 네. 심각한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학생하고 이제 자녀하고 그런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런데도 이제 학교 폭력 예방법 안에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네.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계속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면 이제 피해 학생의 경우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기 감정도 잘 못 느끼는 것 네. 같고 나는 당연히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는 아이야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네.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 심리나 자기 힘듦을 아예 이제 파악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 말씀처럼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좋은 방향을 찾는데 이게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쵸. 될 때는 전담 기구를 열고 요청하고 네. 분명히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른들과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오늘은 학교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래 관계가 너무 중요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저희가 읽어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입학 스트레스, 입학 불안, 그리고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상을 보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봤다면 네. 분명히 큰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제가 오히려 아빠 입장에서 좀 더 네.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네. 저를 좀 더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네.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네. 여보 우리 셋째 어머나. 네, 생물학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이래요.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오늘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미경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강의나 이런 형태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었고요.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호응해 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네. 성적을 좀 주시죠, 교수님. 마지막에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현애 선생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아직 학교라는 곳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에 오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막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곳이 이제 교육기관만은 아닙니다. 정말 돌봄교실부터 시작해서 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우리 생애 전반적으로 복지 제도들을 받는 과정 중에 학령기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지원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그 학교 안에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네, 저희 교육복지사들도 화이팅입니다. 와, 네. 복지사 선생님도 화이팅! 네. 저희는 오늘 모든 아동들,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함께한 멘탈 톡톡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톡 튀는 토크로 채우는 정신건강 토크쇼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